길을 걷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본다면 커피컵, 전단지, 비닐봉투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워 드시나요? 아니면 못 본 척 지나가시나요? 아니면 누군가 치우겠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 문화와 공공장소를 어떻게 여기는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길거리는 우리 집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책임일까요? 이러한 일상적인 선택은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반영합니다. 오늘은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이 이 간단한 행동에 얼마나 다르게 접근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두 나라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지 하나의 쓰레기 조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길거리 쓰레기에 대한 현대적인 답변은 종종 신고하기입니다. 휴대폰 앱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보내면 처리되었다는 알림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작은 캔이나 봉투 하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면서 시스템을 믿거나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쓰레기통이 드물어서 이동 중에 쓰레기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기존 쓰레기 더미 근처에 쓰레기를 놓고 수거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공의 청결은 지정된 직원의 일이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민은 신고하고 어떤 시민은 무시하며 어떤 시민은 주어진 여건에 맞춰 처리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도시는 깨끗하지만 책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곳이죠. 시스템은 작동하지만 개인들이 직접 행동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강하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의 문제에 대한 실용적이고 시스템 기반의 접근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풍경이 다릅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병을 봤다고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조용히 주워들고 쓰레기통을 찾을 때까지 가지고 다닙니다. 심지어 집까지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칭찬을 바라는 행동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공공장소는 내 집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공공 쓰레기통이 거의 없어도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는 습관, 즉 모치캐리라고 불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규칙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감과 사회적 예절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공동체를 실망시키는 것이고 청소하는 것은 조용한 시민의식의 표현입니다. 일본에서는 청결이 수많은 작고 개인적인 행동들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시스템은 행동을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가정용 쓰레기를 위한 전용 봉투를 구입하고 재활용을 위한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공공 쓰레기통은 오용을 막기 위해 드뭅니다. 이것은 길거리 쓰레기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일본에서는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이 복잡하고 세부적이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쓰레기에 대해 매우 의식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습관은 이러한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입니다. 두 나라 모두 엄격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신고를 장려하고 일본은 개인적인 책임을 키웁니다. 집에서 쓰레기를 관리하는 방식이 공공장소를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습관의 뿌리는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는 청소가 자빌로 여겨지며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청소는 다른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매일 교실, 복도,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청소부가 없습니다. 오직 팀워크로 합니다. 이것은 단지 청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과 공유 공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도덕 교육입니다. 교훈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공간은 당신이 돌봐야 할 공간이라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거리와 공원으로 확장됩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 배운 것의 연속일 뿐입니다. 핵심은 책임감입니다. 한국에서는 역할이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신고하고 공무원들은 청소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다른 사람이 처리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책임감이 개인적이고 집단적입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사회적 규범이 이를 강화합니다. 청결은 공식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인적인 행동들의 총합입니다.
이것은 강한 사회적 결속을 만들지만 동시에 수능에 대한 압력도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장점과 과제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책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에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시작되는가 아니면 개인에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공공장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내 집은 내 책임, 공공장소는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는 곳이죠. 이것은 무관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공원의 쓰레기는 직원들이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일본에서는 공공장소가 집의 공유된 연장선입니다. 청소하는 것은 집단 조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뒤처리를 합니다. 모든 공간을 자신이 돌봐야 할 곳으로 여기는 거죠. 공동 소유의식은 공동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두 접근 방식 모두 깨끗한 도시를 만들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할까요? 청결은 단지 깨끗한 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만 더 많은 개인적인 참여로부터 이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모델은 사회적 결속을 구축하지만 두려움에 의한 수능을 경계해야 합니다. 목표는 단지 깨끗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감으로 인해 신경 쓰고 행동하는 공동체입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더 큰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최고의 시스템은 사람들이 권한을 느끼고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는 시스템입니다. 길가의 그 쓰레기 한 조각은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책임이 할당되고 일본에서는 공유됩니다. 진정한 교훈은 알아차리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줍든 신고하든 아니면 그냥 지나치든 여러분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길가에 버려진 컵이나 포장지를 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은가? 모든 작은 행동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